안녕하세요. 그레이스의 일루와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끼는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캐롤 드웨 교수의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여기 부제가 이 책을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는 태도의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캐롤 드웨이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노 교수님, 할머니 교수님이세요. 이분께서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의 내용을 제 삶의 아주 전반적인 영역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일할 때도 물론이고요. 사람을 뽑을 때도, 또 사람을 사귈 때도, 또 아이를 키울 때도 가장 핵심적인 양육 철학을 가지게 해준 것이 바로 이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그리고 타인,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캐롤 드웨이는 이 책에서 크게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정해진 능력이 분명히 있고 노력해도 변하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믿는 고정신념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fixed mindset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편의 마인드셋은요, 누구든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본인의 상황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성장 신념입니다. 이것을 growth mindset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텍스트 마인셋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결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로스 마인셋은요, 끊임없이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얼마나 IQ가 높은가, 얼마나 좋은 대학에 나왔는가, 어디에서 일했는가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어떤 마인드셋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점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두 가지 마인드셋이 어떤 차이가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들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이야기 안에서 자신의 마인드셋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도전 과제 앞에서 나는 어떠한가입니다. 눈앞에 도전 과제가 주어졌어요. 근데 보통 고정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전 과제 자체를 난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성장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도전 과제 자체를 굉장히 즐기곤 합니다. 늘 해왔던 것보다 조금 높은 단계의 일이라든지 과제가 주어졌을 때 오히려 더 흥미를 느끼고 그것을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자, 나는 도전 과제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드나요? 자, 두 번째는 장애물 앞에서입니다. 장애물과 도전 과제는 조금 다르죠.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안 되는 것들이 그냥 떡하니 막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 고정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장애물이 생기면 그 장애물로 인해서 안 되는 이유, 지금 내가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최대한 철저히 찾으려고 합니다.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집중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성장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장애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일에 있어서는 장애 요인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세 번째는요, 노력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 고정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시간을 많이 들이거나 아주 애쓰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측은함을 느낍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고생을 하네. 저 잘 될 것 같지도 않은 저렇게 노력을 하네. 라고 이제 뒤에서 뒷짐지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좀 안타깝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죠. 반면에 이 성장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요. 이 노력을 숙달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노력이 주는 열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요, 누군가의 비판에 있어서 어떻게 보여지는가 합니다.
고정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한다고 하면 그 피드백에 무척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그 피드백에 아주 큰 상처를 받고 잘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반면에 성장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피드백에 마음은 아프지만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비판으로부터 배우려고 많이 애씁니다. 사실 누군가의 비판이라고 하는 상황은 고정신념이냐 아니면 성장신념이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고정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타인이 성공했을 때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무척 배아파합니다. 반면에 이 성장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성공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찾고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끝으로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어떤가라는 점인데요. 이 고정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어떤 일의 결과와 피드백이 나쁘지 않았다면 그 상태를 유지하고 다음번에도 가능하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잘 됐는데 뭐하러 새로운 시도를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성장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피드백이라든지 결과에 상관없이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업데이트를 해야 성이 찹니다. 그래서 과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이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거죠. 자, 이 6상황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한번 떠올려 보셨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요, 어떤 상황에서는 때로는 그 성장 믿음에 가까운 태도를, 또 때로는 고정 신념에 가까운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여러 상황에서 그 마인드셋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비중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 더 큰가에 따라서 나는 성장 신념에 가까운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점점점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 성장 믿음, 이 그로스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제가 이 그로스 마인드셋을 키우기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노력은요, 다름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른 어떤 말도 아니고요. 저는 딱 이 한 문장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Not yet, but I can. 아직은 아니지만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노력들, 당장은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험불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노력을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목표로 하는 바를 이룰 수 있고 그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이건 저를 위한 일종의 주문이기도 하고요. 어려울 때 스스로에게 내뱉는 응원이기도 합니다. 그레이스 일루와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잘 안 풀린다, 노력해봤자 별 볼 일 없을 것 같다 라고 혹시라도 마음 먹고 있다면 아닙니다. Not yet, 아직은 아니지만 but you can,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인드셋에 대한 책 소개를 드렸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